안녕하세요. 저는 72의 박명숙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믿어지시나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만에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매일 아침 녹즙을 배달하던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건넨 구겨진 서류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북의 유전자 검사 결과 검사 대상자 강민준. 친부 확률 99.9%. 강민준. 그 이름은 제 아들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고 추운 겨울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16세 고아원을 나와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버텼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족을 만들 거야. 25에 결혼해서 아들 민우를 낳았습니다. 민우를 처음 안았을 때 작고 따뜻한 그 체온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은 따뜻하게 키우자. 제가 겪은 외로움을 이 아이만큼은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지워줬습니다. 민우가 30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였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가 건넨 인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조금씩 넓어지는구나.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2년째 되던 해 민우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간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하지만 민우는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던 날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뿐인 내 피부치까지 데려가시면 이젠 뭘로 살아야 합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지은아? 저 아이 가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 8주래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준 줄 알았어요. 민우는 떠났지만 그 아이의 피를 이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서워요? 민우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키우자.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 아꼈습니다. 그녀의 몸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녹즙이 임산부한테 좋대요? 그래? 그럼 매일 마셔야겠네.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아들의 아이를 품은 며느리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녹즙이 배달됐습니다.
문 앞에 놓인 초록색 병을 집어들며 저는 웃었어요. 이 녹즙 한 병에 우리 손주 건강이 담겨 있구나. 배달을 오는 청년은 26쯤 돼 보였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고맙다. 너도.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청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 있어?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시죠? 병원? 왜? 그게.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녹즙 배달하면서 봤어요. 그 병원 원장님이랑 며느리분 자주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원장이랑? 네,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좀 이상해 보여서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느 병원? 순풍산부인과요. 제가 그쪽도 배달 다니거든요. 그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A 의사랑 환자랑 얘기할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길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방 앞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검진 때문에 병원 간 거겠지. 원장이랑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청년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주 같이 있었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녹즙도 매일 챙겨 마셨고 저에게도 잘해줬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걸까? 저는 안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청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갔다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며느리분이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네. 혹시 몰라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왔어요. 청년이 내민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서류. 북의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번째 서류. VIP 관리 명단. 세 번째 서류. 입금 영수증. 그중 제 눈을 붙잡은 건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북의 유전자 검사 결과. 검사 대상자 강민준. 태아 8주. 친부 확률 99.9%.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민준? 이게 누구야?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이름 순풍산부인과 원장님 이름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배달 다니면서 봤어요. 명함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사 대상자 강민준. 친부 확률 99.9%.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며느리분 뱃속 아이가 그 원장님 아이란 뜻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서류는 차갑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강민준이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방 앞을 서성였어요. 안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아,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혹시 서류가 잘못된 걸까? 아니야, 직접 확인해 봐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해요? 병원? 네.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태아 건강검진이래요.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한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서울중앙병원이요? 구청에서 지정해준 곳이래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순풍산부인과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같이 가자.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아니야, 같이 가야겠어.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왜요? 괜찮은데? 내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 손주 얼굴도 초음파로 보고 싶고.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검진 날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맞구나.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병원이었어요.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접수를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검사실 들어갈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해. 확실하게 알아야 해. 산부인과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지금 검사 중인 지은이라는 환자가 있어요. 제 며느리인데 며느리의 태아와 제 DNA를 비교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요? 네. 제가 할머니인데 손주랑 DNA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유로? 제발이에요. 꼭 확인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는 제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아팠지만 참았어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조용했습니다. 택시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갈게요. 저는 며느리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 일치율 0%. 모친 마이너스 태아 관계없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님과 태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0%라니 혈연 관계가 없다니. 그 말은 곧 며느리가 품은 아이가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년이 건넨 그 서류. 거기 적혀 있던 이름. 강민준. 순풍산부인과 원장. 그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은아, 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지은아, 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이요? 어디 아프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 요즘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파스 붙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몸조리 잘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컸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조용히 며느리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오빠 나 정말 무서워?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빠 아이를 정말 지워야 해? 지은아, 우리 둘 다 곤란해질 거야. 내 입장도 생각해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들어봐. 내가 돈은 줄게. 계약금으로 5천만 원 먼저 줬잖아. 5천만 원.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20년간 줄게. 계약서도 썼잖아. 오빠,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자. 알았지?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시간 없어 동의한 걸로 알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낙태란이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그리고 서류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 낙태 동의 및 금전 지원 계약서. 제 눈이 커졌습니다. 갑 강민준. 을 김지은. 계약 내용 갑은 을의 임신 중절 수술 비용 및 위로금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20년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 번째 서류. 입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입금자 강민준. 금액 5천만 원. 일자 3일 전.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방을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알았어. 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순풍산 부인과로 향했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원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에요. 김지은 환자 보호자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접수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뒤 원장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걸어가 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원장님, 저는 김지은의 시어머니입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 사진이었어요.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5천만 원 계약금에 매달 200만 원씩 20년. 낙태 계약서죠.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어요. 저는 입금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북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원장님이 그 아이 아버지라는 것도 다 알아요.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변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지은이한테 전화하세요. 네? 낙태는 없던 일로 하고 아이를 낳자고 말하세요. 강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지금 안 하시면 이 증거들 다 경찰에 넘길 겁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법 낙태 계약, 금전 거래, 부적절한 의사 마이너스 환자 관계.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원장님 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민준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법적으로 입양할 겁니다. 입양이요? 네. 원장님도 지은이도 그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제가 키울 겁니다.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버려진 아이였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런 아픔을 겪게 두고 싶지 않아요. 강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나야. 오빠?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건 말이야. 다시 생각해봤는데 아이를 낳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낙태는 위험해. 내 몸도 생각해야지. 그냥 낳자. 내가 책임질게. 정말? 그래. 낳아. 그리고 낳으면 나한테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게 보내야 해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약속 안 지키시면 아닙니다. 지키겠습니다. 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아주 건강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저녁 식사 후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앉아봐. 네, 어머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유전 일치율 0%. 모친 마이너스 태아 관계없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나도 묻고 싶다. 0% 일치율. 할머니인 나랑 DNA가 0%라니. 내가 품은 아이가 내 아들 피가 섞였다면 조금이라도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개 들어. 내 눈 똑바로 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누구야?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죠. 솔직하게 말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 따윈 필요 없어. 누구 아이냐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그날은 실수였어요? 동창회가 있었어요? 민우 오빠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계속 말해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정신이 없었고 그때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병원 원장이었어요? 강민준이라는? 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하고 끝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 거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내 아들 아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야. 아무도 안아주지 않던 그 추위를 알아.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따뜻하게 키우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어. 그것도 모자라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지.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나가.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저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알바 아니야. 강민준한테 가든지 어디든지 가.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만이라도? 손 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장 나가. 며느리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집 안에 깊은 고요가 흘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며느리를 내보낸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어요. 밤마다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지?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녹즙 배달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분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나갔어. 따로 살아. 청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유명 산부인과 원장 불법 시술 혐의로 수사 착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순풍 산부인과 건물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강민준 원장은 수년간 불법 낙태 시술을 해왔으며 환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통났구나.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명숙 어머님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경찰서 형사입니다. 강민준 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아시죠? 네, 제 며느리입니다. 김지은 씨가 강민준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불법 낙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경찰서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형사가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낙태 계약서 입금 영수증 유전자 검사 결과.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진들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내드릴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와 강민준 원장 둘 다 조사받게 될 겁니다. 불법 낙태 계약 미수, 금전 거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네? 김지은 씨가 현재 임신 상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할 겁니다.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입양이요? 네. 그 아이들은 아기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제가 키울 겁니다. 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아이가 곧 태어날 거야.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꽃들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강민준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건강합니까? 네, 아주 건강합니다. 남자아이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생아실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누구 찾으세요? 김지은 씨가 낳은 아기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품에 아기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제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고아원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였던 나. 그때의 공포와 외로움. 누군가 품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넌 버려지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세상에 와줘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출산 후 병원을 떠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출생신고서와 입양 동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작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우의 방을 아기 방으로 꾸몄어요. 작은 침대와 아기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잤어요. 울 때마다 안아주고 달래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강민준과 김지은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민준은 불법 시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병원은 폐업 조치됐고요. 김지은 씨는요? 불법 낙태 계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네? 입양 절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법원에서 최종 허가가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내 이름이 생겨. 기다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 허가서가 발급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었어요. 입양 허가서. 양부모 박명숙. 양자 박민아. 민아. 민호의 민과 하늘처럼 맑게 자라라는 뜻의 하.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아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아야, 너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갔습니다. 민아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웃을 때마다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울 때마다 안아주고 달랬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녹즙 배달 청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기셨어요. 응, 내 손자야.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청년이 미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 보러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은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한가요? 응, 아주 건강해. 지은이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미나를 더 꼭 안았습니다. 만지지 마. 넌 이 아이 엄마가 아니야.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이 아이를 버리기로. 지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야. 넌 이제 남이야.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이 잘 부탁드려요. 신경 쓰지 마.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미나를 내려다봤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 거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미나는 어느덧 돌이 됐습니다. 할미라고 말할 줄 알게 됐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 할미야. 할미가 너 지켜줄게. 민호의 영정 앞에서 미나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기뻐하겠지? 어느 봄날 오후 미나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미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미나가 나비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할미, 나비. 그래, 나비네. 예쁘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할미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미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사람의 피는 바뀔 수 있어도 사랑의 온도는 변하지 않더라. 미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결국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었다는 걸. 미나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할미, 좋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할미도 미나 정말 좋아.
창밖으로 봄 햇살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세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미나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야, 엄마 잘하고 있지? 하늘 위 어딘가에서 민우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그래, 집. 우리 집.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